안녕하세요. 강릉 하슬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어느새 1년 중 반을 향해 가고 있어요. 6월은 봄을 지나 여름으로 들어가는 자리죠. 절기로 따지면 벽실을 뿌리기 좋은 때라는 망종과 낮 길이가 길어진 하지가 있어요. 특히 6월엔 1년 중 양기가 가장 왕성한 달이라고 해서 음력으로 5월 5일인 단오절을 맞이하게 되죠. 올해는 양력으로 6월 22일이네요. 강릉 단오제는 6월 18일 일요일부터 25일까지 8일간 성대하게 열립니다. 코로나로 힘들었던 시간을 보내고 올해도 많은 손님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 같아요. 단오는 말이죠. 모내기를 다 하고 본격적으로 더워지는 여름을 앞에 두고 창포로 머리를 감고 그네도 타고 씨름도 하고 이렇게 쉬면서 몸을 챙겼던 우리 조상님의 지혜가 돋보인 시절이에요. 이제 봄에서 여름으로 들어가는 이때 성대하게 펼쳐질 강릉 단오제를 알뜰하게 즐기셔서 청취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자, 이제 단오절을 맞이하는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 주변에 소중한 분을 모시고 그분의 아름다운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인 강릉 하슬라디오 우리 동네 사람들을 시작합니다. 오늘 초대 손님을 소개합니다. 윤하정 베이킹 스쿨을 통해 제과 제빵 관련 후학을 가르치시는 윤하정 선생님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윤하정 선생님 양력을 소개할게요. 제과 제빵 기능장이시고요. 1급 직업훈련 교사 자격증을 갖고 계세요.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게 호텔 조리 외식 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어요. 현재 강원 도립대학교 바리스타 제과 제빵과에서 제과 제빵을 강의하고 계시고요. 강릉 영동대학교 호텔과에서도 제과 제빵을 강의를 하셨고요. 또 강릉 평생학습관에서 제과 제빵 기능사반을 열심히 가르치고 계세요. 저도 사실은 이때 선생님하고 인연을 맺게 됐는데 얼마나 진짜 잘 배웠는지 제가 지금도 아주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우선 제과 제빵을 시작하게 되신 동기가 아주 궁금해요. 어려서부터 요리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는데 사실 제가 조리를 할 줄은 몰랐어요. 20살이 될 때까지도. 네. 그래서 대학 갈 때 조리과를 일식조리사를 목표로 갔어요. 일식조리사를 목표한 이유는 초봉이 제일 높다고 해서. 근데 막상 조리과에 진학하고 보니까 이게 한식도 그렇고 일식도 그렇고 조리 자체가 적성에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큰일 났는데 조리과인데 그랬는데 학기 중에 우연하게 한 학기 정도 제과 제빵 과목을 외부 교수님이 오셔서 수업을 듣게 됐는데 네. 이게 너무 재미있고 적성에도 잘 맞아서 급하게 제과 제빵 쪽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와, 좀 어떻게 보면 운명적인 그런 요소도 개입이 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하셨을 것이고 당시에 졸업 후에 취직하기가 쉽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서울에서 현장 취직하게 된 그런 사연이 있으시다고 제가 그때 들은 적이 있어요. 그때는 제과 제빵과라는 것 자체가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진학했던 과는 호텔 조리과라고 해서 조리 계열 호텔 쪽으로 학생들을 취업을 연계를 많이 해주셨는데 네. 제가 막상 빵을 하겠다고 하니까 교수님께서 연계가 어렵겠는데 라고 하셔서 그래서 그냥 무작정 그때 당시에 뭐 지금도 계속 연결해서 출간되고 있지만 제과 제빵 계열 잡지가 월간 제과 제빵, 월간 네. 베이커리 이렇게 두 개가 마침 도서관에 비치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 도서관 찾아가서 그 책을 뒤져서 무작정 유명해 보이는 제과점 몇 군데 골라서 전화를 해서 때를 썼어요. 내가 강원도에 이런 과에 다니는 학생인데 현장 실습을 너무 가고 싶어요. 돈은 안 주셔도 돼요. 먹여주고 재워만 주시면 실습을 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때를 썼거든요. 범상치 않으신 과감한 도전이시네. 예, 그때 나폴레옹 과자점에서 좀 기특하게 보셨는지 실습 받지 않는 업체셨는데 네. 실습을 오라고 그래서 그 인연으로 거기서 실습하다 취업까지 하게 됐죠.
야, 망설임도 없이 정말 자신감과 추진력이 아주 멋져요. 그런가요? 아마도 그래서 과자점에서 받아들여 주신 것 같기도 하네요. 저래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이죠. 그 나폴레옹 제과점을 좀 압니다. 아, 유명하죠. 네, 지금은 아마 한 10개쯤 될 거리요. 지점 본점 하면. 네, 많아졌어요. 네. 근데 그 본점이 성북동에 있잖아요. 네. 제가 중학교를 그 주변에 있는 삼선중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나폴레옹 제과점을 아주 잘합니다. 빵이 아주 맛있습니다. 네. 아주 맛있고 아주 비싼 집이었죠. 그랬죠. 그때도 유명했는데 거기서 일하시는데 아마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 아주 너무 잘 팔렸으니까. 졸업 후에 바로 현장에 투입되셨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떠셨어요? 처음 일을 시작하고는 빵에 살짝 미쳐 있을 때라서 네. 힘든 줄 모르고 일을 했어요. 하루에 14시간, 15시간 근무를 해도 그냥 즐겁게 일을 했는데 기술직에서 일하다 보면 한 3, 4년 차쯤 되면 이제 콧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서 아주 오만해지는 시기가 와요. 내가 아는 기술이 세상의 전부인 것 같고. 저도 좀 일을 잘하고 칭찬을 많이 받던 편이어서 우물안 개구리처럼 이제 내가 최고다, 내가 제일 잘났다 그렇게 자만하던 때에 과장님이시죠. 엄청 높으신 분하고 막 심하게 싸운 다음에 그분한테 철판을 집어 던지고 행패를 부렸던 적이 있어요. 아이고. 지금 생각하면 간이 배 밖으로 나왔죠. 그러네요. 그런 일도 있었답니다. 기술을 배우고 익혀가는 과정이 순탄치 않았던 시절이기 때문에 누구 잘잘못을 떠나서 그 분위기하고 관행 같은 것도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도 또 어떤 그 제과 제빵 일을 하심에 있어서는 어려운 점은 없으셨어요? 아무래도 새벽에 일어나니까 제가 네. 출근이 4시 30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늘 잠이 부족하죠. 아무리 일찍 자도. 네. 5분 문을 붙들고 잔 적이 있는데 전 정말 잠깐 잤거든요. 근데 밤식빵 60개가 제가 되었더라고요. 이런. 정말 잊지 못할 일이에요. 그때 이 모골이 송연했던 그 감정을 평생 그거보다도 공포스러운 걸 느껴본 적이 없어요. 네, 정말 그것이 참 소중한 느낌이 듭니다. 자, 그러고 나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시다가 강릉으로 돌아오시게 되셨어요? 네. 어떻게 강릉에 오시게 되신 거예요? 부모님이 강릉에 계시기도 했고요. 네. 이제 일을 하다가 좀 지치는 시기가 찾아왔는데 네. 마침 엄마가 선을 보고 결혼을 좀 해보라고. 그래서 사실은 어떤 분이 우리 집에 딸이 있으니까 선 좀 보자고 계속 쪼르셨는데 네. 엄마가 시달리다가 너 한번 와서 제발 선 좀 봐줘라. 네. 그래서 내려가서 선을 봤거든요. 네. 선을 보고 그냥 하는 순간에 결혼 날짜가 잡히고 하다 보니까 결혼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아니, 그러면 어떤 얘기예요? 남편분이 한눈에 쏙 들어오신 거예요. 이게 좀 그러네. 오해 많이 받았어요. 혹시 그럴만 속도 위반을 하겠죠. 해서 가는 게 아니냐. 제가 12월에 선보고 2월에 결혼 날짜 잡아서 7월에 결혼을 했거든요. 아이고. 근데 남편이 사실 제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그래요. 제 이상형과 거리가 아주 멀어요. 그런데 뭐 결혼을 할 운이어서 그랬는지 네. 그냥 이 사람이라면 평생을 맡겨도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저희 남편이 자기는 일하는 여자가 싫으니까 결혼하면 살림만 하라고 하는 거예요. 네. 직장 생활이 지쳐서 그 말에 홀려서 결혼을 했는데 집에서 6개월 정도 쉬었는데요. 정말 제 자신이 없어지는 것 같고 좀 정신적으로 공황도 오고 그래서 다시 일하겠다고 뛰쳐나왔습니다. 살림을 할 성격이 못 됐었나 봐요. 그 힘들게 거의 당돌하다시피 현장에 때를 쓸 정도로 해서 취업을 하시고 그 빡신 경험을 하신 것이 원래 윤 선생님 성격하고도 잘 맞으셨나 봐. 그런가 봐요. 네. 그 지금 공방은 초당동 유화 3차 아파트 옆이고 동부 아파트 앞에 있죠. 옛날에는 임당동에 있었죠. 네, 그때 둘째를 낳고 둘째가 18개월 되자마자 어린이집에 맡기고 아이고. 덜컥 공방을 차렸어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게 너무 못 견디게 힘들어서 그 어린아이를 맡기고 임당동에 아주 작은 가게를 얻어서 공방을 차려서 그냥 제 놀이터처럼 그렇게 운영을 하다가 이게 또
계속 이어가니까 이런저런 욕심들이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쭉 오게 됐네요. 네. 자, 이렇게 강릉에 오셨는데 전공적으로 다가섭니다. 제과 기능장을 취득하셨어요. 사실 우리 기술 체계에서 기능사 쪽 방면으로 보면 기능장이 가장 윗단계거든요. 네. 근데 이 제과 기능장을 취득하셨는데 그 동기나 혹은 그 목적이나 이런 것이 궁금해요. 이게 동기가 조금 유치해요. 그래서 사실 제과 기능장이라는 게 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욕심내 본 적도 없어요. 아, 그래요? 네, 그냥 저건 따기 어려운 거야. 나 같은 사람이 따는 게 아니야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같이 평생학습관에서 일하시는 선생님이 네. 조리 기능장을 따갖고 오시는 거예요. 아, 너무 셈이 나는 거예요. 동기부여가 아주 확실하게 되셨구나. 네, 그래서 저 사람도 했는데 네. 나라고 못할 이유가 뭐가 있지? 해서 도전을 해서 네. 시험을 봤는데 이게 기능장 시험이 1년에 2번밖에 없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총 제가 4번을 시험을 보고 4번째에 합격을 했어요. 2년간 시험을 봤는데 야, 그거 제가 들은 바로는 2년 정도에서 기능장이 되셨다는 거는 엄청 빨리 되신 것 같은데. 네, 빨리 된 편이에요. 네. 근데 이게 기능장 시험 대비하는 학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겠죠. 학원에 너무 다니고 싶었는데 학원이 네. 서울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애기 엄마가. 그러니까. 그래서 독학으로 땄거든요. 와, 거기다 독학으로. 야, 참 그러니까 재능이 있으신 거야.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해도. 운이 받쳐줬던 것 같아요. 아, 원래 운이 나서서 받쳐주는 그런 법은 없어요, 세상에. 다 노력하고 최선을 다 했으니까 거기에 따라 붙는 거지. 그래서 합격을 하고 이제 기능장들 모여 계신 협회에 들어가서 인사를 하는데 네. 도대체 쟤는 어느 학원 출신이냐라고. 그래서 저는 맨땅에 헤딩 출신입니다. 저는 독학입니다라고 해서 강원도에서 독한 애가 하나 왔다고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시험 떨어지고 시험이 목전에 있으니까 노력을 하게 되잖아요. 계속 네. 빵을 만들고 초콜릿 공예를 하고 그러면서 실력이 정말 많이 늘었어요. 네. 그리고 기술에 대한 생각을 조금 다시 하게 된 계기가 되었어요. 운이 굉장히 좋았죠. 그 선생님께 감사드려요. 기능장을 먼저 따주셨던 그 선생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것이 다 인연이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궁금한 게 기능장이 되시기 전하고 후하에 어떤 그 변화가 생겼을까? 그게 아주 궁금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능장을 취득하기 전에 윤하정과 기능장을 취득한 후에 윤하정이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처음 기능장 자격증을 따고 네. 가운을 저희 기능장들끼리 입는 가운이 있는데 그걸 한 2, 3년간 못 입고 다녔어요. 그 가운이 저한테 너무 무거워서 과연 내가 이걸 입을 자격이 있나라는 생각도 많이 하고요. 네. 그래서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으니까 제 생각엔. 네. 근데 어쨌든 기능장이라는 이름을 달았으니까 이 자격증에 부끄럽지 않은 기술인이 되기 위해서 지금도 계속 공부 중이에요. 그리고 말이죠. 늘 뒤를 돌아보고 제가 온 길을 계속 돌아보고 후회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네. 정말 기술인으로서 최고의 위치에 따른 책임감이 무겁게 느껴지는 말씀이네요. 그래도 그런 뜻을 유지하기가 쉽진 않죠.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이 진솔하게 다가오네요. 그런데 여기가 하이라이트입니다. 이제 기술 쪽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오르셨는데 학문적 욕심도 있으셨는지 학문적 성취에 도전을 하셨고 박사학위까지 취득하셨어요. 제 생각에 참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되거든요. 학문적인 성취를 위한 동기가 아주 궁금해져요. 학교는 제가 전문대밖에 졸업을 못하고 기능인이 되었으니까 늘 학교에 대한 욕심은 있었는데 근데 이게 성격 문제기도 해요. 인생에서 나중에 내가 뭐가 되리라 하는 커다란 계획은 세워본 적은 없어요. 그냥 발 앞에 떨어지는 대로 올해는 이걸 해볼까? 그리고 또 올해는 이걸 해볼까? 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즉흥적인데요. 그래서 그 첫 단계가 기능장 자격증이었어요. 기능장 자격증을 따고 나니까 직업훈련 교사를 조금 더 좀 선발이 쉽게 될 수 있는 위치가 되어서 그럼 직업훈련 교사를 해보자. 그래서 직업훈련 교사를 하고 나니
누군가를 가르쳐야 하는데 내가 전문대밖에 안 나왔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편입을 했어요. 그래서 4년제를 졸업하고 나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 학점이 좋았거든요. 네. 학점이 좋으면 대학원에 석사를 공짜로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수학생으로 선발돼서 대학원 석사 과정을 올 장학금으로 무료로 했어요. 그래서 석사 과정을 하고 나니까 박사 과정을 또 장학금을 50%를 주겠대요. 네. 안 할 수 없잖아요. 반값이라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말씀은 이렇게 하시지만 제가 듣기에는 윤하정 선생님을 뵐 때마다 원대한 계획보다는 현재 바로 실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매번 확인하게 돼요. 저는 뭐 하다 보니 그렇게 되셨다고 말씀하시지만 실제로는 겪게 되는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참 정말 대단한 성취라고 저는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술적으로도 기능장까지 땄고, 네. 그리고 학력으로도 박사학위까지 취득을 했고, 네. 그러고 나니까 할 게 없잖아요, 이제. 그러니 말이죠. 지금 목표가 소멸돼서 지금 약간 나태해진 상황이에요. 지금 새로운 목표를 어서 설정해야 합니다. 그렇게 저 뭐 하죠? 뭐 할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저도 박사학위 딸 때 그런 경험을 했는데 이제 다 끝났다 하고 이제 홀가분했는데 그때 어느 때인가 갑자기 절벽 앞에 쓴 것 같더라니까요. 네, 제가 지금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시죠. 또 다른 시작일 뿐입니다. 하나의 마침은. 근데 저는 별로 걱정하지 않는데 그게 또 거의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떤 계획이 나올지, 어떤 동기가 부여돼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네, 저도 궁금합니다. 네, 이제는 이런 전문가가 되셨으니 지금 이제 제과 제빵 산업 일선에서 뛰었던 경험에 학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한 후학을 가르치신 경험을 토대로 지금 업계를 바라보시는 의견이 궁금해요. 그리고 후학들을 위한 조언 같은 것도요. 늘 제과 제빵 업계를 보면서 생각을 조금씩은 하고 있는데 경제 위기가 찾아오면 네.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늘어나요. 제가 대학 다니던 때에 IMF가 터졌어요. 그렇군요. 네, 그때 금 모으기 운동도 했어요. 네. 저도 금을 모았답니다. 그렇죠. 근데 저도 그때 했어요. 그때 제과점이 정말 네. 우후죽순으로 생겼어요. 그때는 프랜차이즈 위주로 생겼는데 네. 그때 아침 드라마를 보면 아침 드라마 주인공이 빵을 만드는 일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잠시 아침 드라마에 빠져있던 시절이라 네. 그랬는데 그때는 프랜차이즈 위주로 좀 대규모 창업이 많았었고 그때 막 실직하시고 명퇴하시는 분들이 퇴직금을 받아서 그걸로 프랜차이즈 제과점을 창업을 하시고 그리고 많이 망하셨죠. 네. 근데 지금도 베이커리가 엄청 많이 갑자기 막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요즘은 20대층의 젊은 층들이 소규모로 베이커리 카페나 조그만한 공방 창업하는 비율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좀 걱정스러운 건 그때 프랜차이즈도 마찬가지였지만 실무 경험이 전혀 없으신 분들이 교육기관에서 그냥 짧은 교육만 받고 덥석 창업을 하시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일하다 보면 막히는 부분이 또 많아요. 그렇죠. 그러면 벌어서 또 배우러 가고 벌어서 또 배우러 가고 그래서 이게 재투자가 계속 이루어져야 되니까 이게 투자 금액이 만만치가 않죠. 그런데 뭐 예전에 비하면 요즘은 양질의 교육기관이 정말 많아지고는 있어요. 그래서 그건 좋은 현상이긴 한데 이게 아무래도 베이킹 업종이 타 업종보다 창업 자본이 꽤 투입되는 편이에요. 저희는 조리 시설이라기보단 공장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기계를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기계 설비와 전기 설비를 하는데 기본 금액이 많이 드는 편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게 투자금 회수의 손익분기점까지 굉장히 기간이 길어요. 그래서 그리고 기본 지식이 받쳐져 있지 않으니까 벌어서 또 갖다 주고 또 배우고 오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투입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 순환 사이에서 적자를 버티지 못하시다가 폐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왕이면 좀 기본 지식을 튼튼하게 하시고 그리고 요즘 베이커리 보면 유행이 정말 빠르거든요. 예전에 비해서 어느 날 약과 쿠키가 유행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마카롱이 유행했다가 네. 계속이 변하는데 이걸 시장에 맞게 내가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좀 기르시고 창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주 소중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자, 그러고 나서 또 궁금한 게 지금까지 제과 제빵 관련 업에 종사하시면서 겪으신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나 사람이나 그런 분들이 계실 텐데 또 좀 소개해 주세요. 뭐 되게 일하면서 엄청 큰 사건 그런 건 별로 없었는데 네. 좀 기억에 많이 남는 건 큰 제과점에서 기술 상무로 막 월급 많이 받으시면서 엄청 멋지게 네. 와, 저분은 정말 배울 게 너무 많아 하셨던 분들이 창업을 하시고 망하는 걸 너무 많이 봤어요. 네, 뭐 여기 다 서울 쪽에서 있었던 일이긴 한데 네. 그런 걸 보고 나서 어느 순간 아, 기술과 장사는 다른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맞습니다. 네, 대부분 창업하시는 분들이 빵이 맛있으면 사람들이 올 거야. 네. 그리고 커피가 맛있으면 사람들이 올 거야.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뭐 그 기술 상무님들 빵이 맛이 없어서 빵집이 망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장사란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걸 알게 됐고 네. 빵이 맛있다고 무조건 장사가 잘 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네, 맞습니다. 네, 그런 게 참 어렵습니다. 어렵죠. 네. 그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잘 만드는 거는 기술이고 재능이지만 장사는 또 다른 영역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전문가들의 도움도 받고 자만하지 말고 하는 것이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도 아마 기억이 굉장히 남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네. 어떤 분인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지금까지 기억에 너무 남다 못해서 지금도 너무 궁금하고 뵙고 싶은 분이 있는데 제가 나폴레옹 과자점에 근무할 때 마지막으로 모셨던 차장님이세요. 네. 제가 나폴레옹 과자점 근무하면서 차장님을 3분 모셨어요. 네.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 계셨던 차장님이신데 본인은 빵하고 결혼하셨다고 미혼이셨거든요. 이런. 평생 빵만 공부하고 살 거라고. 근데 정말 그분한테 혹독하게 혼나면서 빵을 배웠어요. 네. 칭찬이 굉장히 인색하신 분이신데 그분한테 제가 마지막으로 너는 이건 하산해도 되겠다라는 소리 들었을 때 퇴근하고 울었어요. 너무 감동받아서. 근데 그때도 그분이 40대 중반이셨거든요. 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저는 그분하고 너무 더 일이 하고 싶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만두신다고. 왜 그만두시냐고 했더니 미국에 빵 공부하러 가신다고. 그래서 국제 결혼을 추진하셨네. 국제 결혼은 아닌 것 같고 아니 빵하고 결혼을 하셨으니. 어머 그러네요. 그러니까 자기가 일본 빵도 배우고 프랑스 빵도 배웠으니까 이제 미국 빵 배우러 가신다고. 그러면서 퇴사하셨는데 그 이후로 그분 소식을 몰라요. 저도 진짜 궁금해지시네요. 그분이 얼마만큼 발전하셨고 어떤 환상적인 빵을 만들고 계실까. 네, 정말 멋있었어요. 네, 그러니 그분 소식을 접하시게 되면 저한테도 꼭 좀 알려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 윤하정 선생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제과 제빵업에 종사하시면서 현장 경험, 거기에다 기술적 최고 수준이시면서 아울러 문학적 최고 수준의 이름으로 해서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되셨고 그 도전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임을 보여주고 계세요. 강릉 하슬라디오 청취자 여러분들께 하실 말씀 한마디 해주시죠. 제가 사람들 앞에서 강의를 오래 하긴 했는데 이렇게 라디오라는 매체로 또 사람들을 만나는 건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많이 떨리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혹여 제가 미숙해서 실수가 있었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잘하고 계세요 지금. 네, 저는 아마 앞으로도 쭉 빵 만드는 걸 가르치면서 살 것 같아요. 빵을 만드는 것보다 빵을 만드는 걸 가르쳐 주는 게 훨씬 더 재미있어요. 그래서 빵에 대해서 궁금하시고 그리고 빵을 조금 더 알고 싶으실 때 강릉에 있는 윤하정을 찾아주십시오. 제가 다른 건 몰라도 빵에 대한 궁금증은 확실하게 해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초대에 응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너무 즐거웠어요. 네, 감사합니다. 강릉 하슬라디오 우리 동네 사람들은 윤하정 선생님을 모시고 선생님의 삶의 소중한 조각들을 나누는 시간이었어요. 어김없이 가슴에 진솔하게 다가오는 것이 너무 좋네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6월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걸작에 오른 강릉 단오제를 올바르게 즐기면서 아울러 동족 상잔의 비극이라는 말로 표현되는 6.25도 있네요. 이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고 평화로운 통일을 맞이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동쪽 숲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